옥스포드 사전이 선정한 이 단어는 뇌썩음이라고 합니다. 뇌? 조용한 사람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조용한 힘. 아, 쉽지 않겠는데. 나는 나만의 파티를 조용히 즐기겠다. 헤드셋 끼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들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1인칭 시점의 김가현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은예솔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유소리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랜만에 또 뵙고 있죠. 이 정도면 거의 고정 출연. 저 고정 출연하고 싶어요. 그냥 고정 출연으로 해서 그냥 같이 불러주세요. 지금 저희 다 박제해뒀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또 만난 이유는 바로 2025년이 조용한 사람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조용한 사람들이요? 네. 저희 그럼 저를 왜 부르셨어요? 저같이 시끄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지금? 오늘은 저희가 2025년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조용한 사람들의 시대, 여기서 조용함이란 뭘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너무 신이 납니다. 너무 네. 신이 나요. 예솔님, 혹시 2024년 옥스포드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 보셨나요? 아, 아직 못 봤는데 뭘까요? 좀 걱정되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옥스포드 사전이 선정한 이 단어는 뇌썩음이라고 합니다. 뇌? 뇌썩음. 막 쇼폼 영상 보면은 막 뇌가 썩는 기분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도파민. 도파민에 남들이 나에게 주입하는 정보들을 아무 걸름 없이 그냥 막 흡수하다 보니까 뇌가 어떻게 보면 마비되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더 재밌는 거는 옥스포드 사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명 사전들도 비슷한 맥락의 단어들을 선정했어요. 딕셔너리닷컴에서는 드뮤어, 차분하고 겸손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케임브리지 사전은 매니페스토, 명확하게 드러내다 라는 뜻의 단어를 꼽았어요. 확실히 이 단어들이 선정이 됐다는 건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좀 어느 부분에서 결이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뇌썩음은 우리가 겪는 디지털 피로를, 그리고 드뮤어는 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차분함의 가치, 그리고 매니페스트는 진정성 있는 자기 표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조용한 힘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거죠. 조용한 힘. 아, 쉽지 않겠는데. 하지만 저도 조용한 힘을 한번 키워보는 걸로.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조용한 힘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좀 하나하나 분석을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걸 분석해보기 위해서 재밌는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오. 2015년, 2020년, 그리고 2024년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책들을 가져왔어요. 아. 이 중에서 소설 분야 제외하고 정리를 해본 건데 네. 여기 한번 쭉 보시면은 좀 느끼시는 점이 있을 거예요. 아니 2015년이 딱 10년 전인데 미움받을 용기 모르는 사람 없죠. 미움받을 용기.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준 책이 없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4번에 하버드 새벽 4시 반 읽었어요. 근데 약간 욕을 보면서 네. 저 스스로 진짜 자책도 많이 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때 나는 잠을 자고 있구나. 이때가 재밌는 게 글로벌 경제가 겉으로는 안정적이었는데 사드 이런 사드. 것들을 위해서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수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사실 좀 뭔가 폭풍 전야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풍 전야니까 다들 사람들이 자기 무장을 했던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다가 2020년으로 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딱 그 코비드 19. 그때 예솔님은 영국에 전 영국에 있었죠. 맞아요. 전 영국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었고 맞아요. 그 당시에는 진짜 생존의 느낌이죠. 살아야 된다. 맞아. 난 이거 걸리면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 말한 것처럼 그때가 생존의 시기였던 생존의 거예요. 시기였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책을 보면은 2020년대에는 더 해빙, 존의 속성, 졸리의 부자 되기 습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정말 제목만 봐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경제 위기도 좀 오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돈도 잘 벌고 싶고 그리고 또 생존에 대해서 좀 직격이 되니까 확실히 조금 더 내가 이걸 잘 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좀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것 같죠. 맞아요. 그런데 2024년은 또 달라졌어요.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도둑맞은 집중력. 이 중에서 보신 책 있으세요? 저는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워낙 클래식한 고전이고 좀 철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살짝 팬데믹이 지나서 좀 살만하지만 여전히 고금리의 고물가에 언제쯤 숨통이 트일까? 이러면서 나 좀 누가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맞아. 약간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시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2015년이랑 2024년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같은 레스토랑에 10년 만에 방문했을 때 같은 느낌?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그만큼 노하우도 생기고 더 맛집이 맞아요. 된 것처럼 뭔가 외관은 비슷한데 메뉴도 조금씩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내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다른 것 같은. 약간 이거 갑자기 든 건데 첫사랑을 10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은 비슷한데 생각은 조금 더 성숙해져 있는 그런 느낌? 성숙해져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도 우리 사회는 성숙해져 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는 3포세대가 아니다라는 콘텐츠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3포 한창 세대. 언론이 2030을 포기 세대라고 프레이밍을 맞아. 해서 난 그 프레이밍 거부하겠어 하면서 저희 학교 근처에서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왜 우리는 포기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를 포기 세대라고 규정짓냐 막 이런 콘텐츠였는데 너무 괜찮다. 저는 너무 좋다 했는데 댓글이 악플 너무 많았어요. 정말? 거기가 신촌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학벌 이상이라든지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 거고 난 진짜 포기한 거 맞아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땐 저도 20대 초중반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막 근데 지금은 그 댓글 시기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치요. 아무래도 살아 환경도 다르고 교육의 뭐 정도도 다르고 아무래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올해의 단어들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 옥스퍼드 사전이나 그 캠브리지 사전이면 해외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지금 다 같이 통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랑 또 관련된 재밌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뭔데요? 2025년 한국은 키워드로 포지티브 모멘텀. 포지티브. 너무 재밌는 게 저도 이거 저번에 봤거든요. 대학내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특하면서도 사고의 전환이 너무나도 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긍정 필터를 하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게 나는 이 현실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 그냥 행복한 상상만 할래 이게 아니라 현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도 긍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닮아야겠네. 그러니까. 저 오늘 카카오톡 그 프로필에 럭키비키를 적어놓을게요. 럭키비키. 럭키비키.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경제적, 사회적 불안을 이기는 방식으로 책이나 콘텐츠나 여러 가지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썩음을 인지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자극적인 콘텐츠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또 럭키비키를 말하면서 현실을 자기 이해를 하며 극복하는 전 세계적으로 다 철학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맞아요. 생각까지 드네요. 이제 가연 철학가님과 예술 철학가님. 다 철학가님들과 함께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 이런 명상 이런 게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뭔가 잘 들어주고 나긋나긋하지만 또 그 안에 강인함이 있는. 근데 이거는 진짜 요즘 아까 얘기했던 얘기 중에 듀무어 있었잖아요. 리더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내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면서 또 강인하게 약간 그런 리더를 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가연이 요즘에 신사동이나 성수동 가보셨어요? 그럼 저희 회사가 신사동에 있고. 맞다. 신사동에 있다. 성수동도 가봤죠. 근데 요즘 그 신사동이나 성수동이나 약간 진짜 그 유명한 거리 있잖아요. 카페 거리. 이런 분위기가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연말에 갔을 때도 예전에는 연말에 막 노래 틀어놓고 사람들 막 축제라 했었는데 12월 달에 갔을 때도 너무 고요한 거예요. 요즘에 해시태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조용한 맛집이래요. 조용하게 혼술, 혼밥, 조용한 맛집 이런 거. 실제로 제가 또 작년에 갔었던 데 중에 사일런트 디스코라고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파티지만 나는 나만의 파티를 조용히 즐기겠다. 왜냐면 이게 같이 가더라도 내가 듣는 이어폰과 가연님이 듣는 이어폰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즐기면서 노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거 앰프패에서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아니 이거를 음악 놀러 가서 남자친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이 노래가 어떤지 각자 헤드셋 끼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잘 들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들리지? 와 저는 너무 상상이 안 가고 이런 정말 앰프피들은 절대 그곳을 가지 않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 디지털 피로도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방식의 삶의 좀 형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말처럼 특히나 AI가 발전하면서 조용함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 2014년에 개봉했었던 영화 허. 사만다가 사실 이미 현실이 됐어요. 근데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100% 나를 맞춰주니까. 플라토닉 러브죠. 이름을 또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 이름은 Peter. P-E-T-E-R. PT니까. 챗 GPT니까. GPT니까. GPT에서 Peter. 좋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게 AI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보통은 함께 일을 한다는 건 생각과 생각을 맞닿아야 되고 소통을 해야지만 진전이 되는 일이 필요할 때 가능한데 사람하고 소통하지 않고 나 혼자서 함께 집단처럼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의 방식이 바뀌면서 혼자만의 시간과 혼자만의 일하는 게 조금 더 발달이 됐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명이서 엄청나게 내가 꿈꿨던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은 혼자 멀리 가는 것보다 다 같이 한 걸음을 가는 게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진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깊이 있는 통찰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교류의 방식이 좀 달라진 거죠. 뭐 예전처럼 막 형식적으로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진짜 좀 의미가 오는 것 같아요. 진짜 AI 시대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챗GPT나 다른 AI 도구들은 결국 우리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이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근데 예솔님, 제가 문득 궁금해지는데 2025년에는 우리가 지금 책으로 쭉 봤잖아요. 어떤 책이 좀 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AI가 어떻게 뜰 것인가 이런 실용적인 것보다는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감성 막 이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조용한 혁신가들의 세대 막 이런 거 좀 본질에 집중한 좀 책들이 좀 유명해지지 않을까.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뭔가 예전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저 2015년에는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 그냥 독하다. 맞아. 지금은 뭔가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홀로 서대 함께 가는 법을 배워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요즘에 양방형 인간이라고 아세요? 네네네. 진짜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내향적이면서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인 사람 둘 다 진짜 갖춰야 되니까 약간 이런 양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균형을 맞추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I랑 인간의 균형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이렇게 밸런스를 좀 찾아가는 게 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2025년은 조용함이란 키워드와 함께 균형이 같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맞아요. 진짜. 조용한 사람들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확실히 오늘 가연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좀 한번 돌아본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 한 그루에 나무를 키우는 것 같다고 할까요? 나무요? 네, 갑자기? 나무. 어떤 의미죠? 갑자기? 그러니까 봄에는 씨앗을 심듯이 AI라는 약간 도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여름엔 또 가지를 쳐야 되거든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디지털 피로는 또 조금 덜어내고 그리고 가을엔 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만큼 자기만의 성과를 내고 이제 겨울, 딱 지금 딱 겨울 같은 이 시기에는 내가 그동안 잘 했는가 또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예술 나무를 기르는 거죠. 너무 찰떡 비운데요? 은예술 나무 어떻게 클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번 시청자분들께 새해 복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표 있으세요? 저는 일단 우리 스튜디오 N 잘 되는 거. 저희 또 이제 1인칭 수첩 말고도 또 재밌는 코너를 기획 중인데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서 올해 우리 한번 스튜디오 N으로 작품상 하나 가보자. 아, 저는 진짜 딱 오늘 대화 나눴던 거랑 좀 일맥상통한데요. 그러니까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좀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조금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좀 생각을 들으려고 책도 많이 읽고 좀 내면의 강인함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이루어진다. 화이팅!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다. 피를 나 괜찮지? 피를